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 관련된 리포트가 나와서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적정 생활비가 월 369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네요. KB금융 쪽에서 골든 라이프 보고서라는 게 나와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의 노후 준비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 리포트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라는 데서 매년 이 골든 라이프 보고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은퇴 나이는 평균 55세, 그러니까 노후 최소 생활비는 251만 원인데 손주들의 용돈을 좀 주면서 살려면 369만 원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적정 생활비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래도 뭐 조금 너무 쪼들리지 않게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꽤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1년에 3%씩 물가 인상률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15년 뒤에는 거의 600만 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보고서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 보고 싶은 분들은 요걸 보시든지 아니면 요약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력.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고요. 경제력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가활동, 사회활동, 가족 지인관계 뭐 이런 걸 꼽았고요. 노후 생활의 준비 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하여튼 준비 상태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꽤 많아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응답자 절반은 노후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 롤모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0% 정도가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롤모델 보유 여부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가구들은 롤모델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인 가구들이 이제 롤모델이 있다라고 말한 비율이 조금 적은 그런 걸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은퇴 시기를 대부분은 65세, 이제 평균인 거니까요. 평균으로는 65세 정도를 은퇴를 희망을 했는데 실제 은퇴 나이는 55세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고요. 노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아직 시작 못했다라는 분들이 뭐 거의 절반이었고, 45세를 전후해서 평균 45세를 전후해서 노후 대비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 이 중에 조달 가능 규모는 한 57%, 58%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로는 369만 원이 필요한데 212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잘 메꿀 준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후 생활비로 조달 가능한 금액 중에 65.6%를 연금으로 충당할 거다. 국민연금이나 뭐 이제 개인연금 등등등 뭐 이런 것들로 하겠다. 주택연금도 있고 금융소득이나 뭐 부동산 소득을 꼽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거주에 대해서는 60%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전체의 이제 60% 정도가 거주하겠다라고 했는데 남성분들은 54%, 여성분들은 69% 정도가 실버타운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실버타운 거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살기 좋은 환경, 생활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요. 노후에 이제 살기 적당한 환경이라고 생각되고 노후 생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자녀 있는 부부 가구들은 지인, 지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는 부부 가구는 특이하게 배우자를
롤 모델로 꼽아서 하여튼 이것도 좀 재미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뭐 부모, 위인,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가 자녀 없는 부부 가구보다 노후 생활 준비 정도가 양호하다고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가 오히려 이제 애들 때문에 나간 돈이 적어서 준비가 잘 돼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보다 자녀 없는 부부 가구가 노후 자금의 연금 의존도가 더 높은, 하여튼 이것도 조금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보다 자녀 없는 부부 가구가 이 노후 주거 시설 이용에 좀 긍정적이었던 게 또 재밌는 상황입니다. 이제 자녀 믿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실버타운 들어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거의 한 7%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훨씬 뭐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아까 뭐 250만 원이 될지 369만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얼마나 받는지, 개인연금, 뭐 IRP나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보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나오는데, 저도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다 합쳐보면. 근데 이제 이 수령 시기를 국민연금이 나오는 65세부터 할 건지, 아니면은 나 55세에 아까 이제 뭐 거의 퇴직을 한다 그랬는데 55세부터 65세까지 뭐 먹고 살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짧게 오히려 한 10년만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이걸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작전을 좀 짜야 되겠죠. 보유 현금 등을 고려해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 시기를 말씀드렸던 대로 만 55세부터 받을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필요 금액, 아까 뭐 251만 원이다, 아니면 뭐 369만 원이다 라고 하면 차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물가 인상률 감안하면 금액이 많이 늘어나던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목표 금액을 세워서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가용 투자 자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얼마씩이나 계속 모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 모을 수 있을 것인지, 이걸 이제 생각해서 목표 현금 흐름이나 뭐 이제 수익률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짜서 그 엑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이제 이런 게 훈련을 계속 해놔야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저랑 앞으로 계속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